안녕하십니까. 김종국 박사입니다. 최근에 연구한 논제 경산의 병영 유적과 삼국통일 전초기지 역사적 재조명을 슬라이드와 일부 영상을 통해 요약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산 병영 유적과 삼국통일 전초기지 역사적 재조명 1. 문제 제기. 경산 병영 유적은 신라 선덕 여왕 11년 서기 642년에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백제에 의하여 함락된 신라의 관문성 대야성을 탈환하기 위하여 지금의 경북 경산시 암양읍 부적, 암양리 일대에 축조된 경산 병영 유적이다. 이는 당시 김유신이 암양주 군주로 있을 당시의 군사훈련장이었다는 구전 기록을 토대로 세 곳의 토성 모양의 축조물을 합하여 경산 병영 유적이라 한다. 세 곳 유적은 행정구역상 각각 경산시 암양읍 암양리와 내리 그리고 진량읍 선화리에 각각 위치하는데 서로 1.2에서 3.2km 떨어져 삼각형의 배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암양리 유적은 암양리의 중심부 구릉상에 있고 이곳에서 동쪽으로 1.2km 떨어진 자리에 내릴 유적이 다시 암양리 유적에서 동북쪽으로 3.2km 떨어진 자리에 선화리 유적이 있다. 이 세 곳의 유적이 자리한 지역은 금호강 이남의 너른 암양벌의 중심지대로 각각 암양벌을 조망할 수 있는 야트막한 구릉 선단부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세 병영 유적 입지의 공통점이다.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이들 세 곳의 병영장이 현재까지 발굴된 신라 전쟁과 관련한 최대의 병영 유적이자 1400여 년의 역사를 지켜온 국내 유일한 원형의 신라 삼국 전쟁 병영 훈련 유적이라는 점이다. 또한 본 유적은 640년 신라의 관문성인 대야성이 백제에 의하여 함락되고 이후 642년 선덕 여왕에 의하여 구압독국 지역을 암양주라 명명한 후 신라의 김유신 장군을 군주로 명함으로 이른바 신라 삼국 통일의 대업을 다지는 전초기지로 부상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 그 어느 군사훈련장보다 신라 삼국 통일 대업의 단초를 다지게 하였던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역사적 사건을 현창하기 위하여 지난 2010년 경상북도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 기반 조성 사업으로 오는 2021년까지 문경 녹색문화상생벨트 문경의 코랄라 경주 신화랑 풍류벨트 조성 사업 경주 화랑마을 등 30개 사업 43개 지구의 관광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중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의 화랑 관련 유적이 신화랑 풍류벨트 조성 사업 지구로 선정되었다. 이에 청도군은 운문면 방질이 1원에 29만 7,436제곱미터 9만 평 규모로 2016년까지 총 6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영천시는 금호읍 황제리 1원에 48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경주시는 이에 총 사업비 918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경산시의 경우 앞에 시군의 20%에도 미치지 못한 38억 원에 불과한 예산을 투자, 기존의 시설물의 잔디 보식, 진입로 정비, 마위지 조경 및 조형물 설치 등을 추진하였을 따름이다. 이에 대한 예산 투자비를 분석하면 경주시 외 2개 시군은 전승되는 문헌을 중심으로 이를 세팅 형식으로 새롭게 현창하였고 경산시는 기존의 시설물을 일부 보완하는 과정만 거쳤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고는 이의 소명을 위하여 신라 삼국통일과 암양주의 역할, 신라의 군사훈련과 경산 병영장의 독창성, 경상북도 4대 문화권 속에 암양문화권 포함 등을 보다 구체화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이의 관련 문헌,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자료 등을 총망라하고자 한다. 2. 압도국의 형성. 압도국은 지금의 경북 경산시의 고도요, 모태이다. 기원전 3에서 4세기경 북만주 지방에서 부여가 일어나고 대동강 유역에서 위시 조선이 활동하던 시기에 한반도 중남부에는 삼한의 소국이 성립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2세기 후반에 위시 조선의 우거왕 때 한강 이남에 위치하였던 진국에서 중국의 한나라의 국서를 보내고 통교하였다는 사실이 있으며 기원전 108년 위시 조선이 멸망함과 동시에 그 자리에 한사군이 진출하였고 압록강 중류 지역에 고구려가 성립되었던 시기에
한강 이남에 이미 삼하는 성립되어 78개의 소국으로 나뉘어 있었다. 지금의 경산시는 변안과 진안의 중심부에 속하였던 압독도는 암양 소국으로 남쪽에는 이서고국이 동북으로 골벌국, 서북 방향으로 탁순국과 경계하면서 각기 신지, 험측, 번예, 사례, 읍차로 불리는 통치자를 중심으로 주업인 변홍사와 약간의 양장으로 생활을 영위하며 물물 교환 사회를 이루고 있었다. 이때 압도국은 도읍 중앙의 기름진 현흥평야와 남신평야가 동서로 길게 이어지고 동극의 구룡산에서 발원하는 오목천은 남북으로 뻗어내리는 남천천과 합류하여 금호강과 잇고 있는 지형적 천혜의 자연성의 국가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기원전 57년 지금의 경주시를 중심으로 한 사로국이 국호를 신라로 고치면서 그 국세가 날로 번창하였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북쪽의 고구려가 서쪽의 백제가 일어남으로써 이른바 삼국시대가 개막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삼한의 소국들은 저마다 신라의 위세에 밀려나 하나둘 자치력을 상실, 스스로 신라에 항복함으로써 그동안 뿌리 깊게 정착해온 삼한의 소국들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압독국 역시 30여 년에 걸친 신라와의 항쟁에도 불구하고 인접 소국들과 함께 국력을 상실하였고 급기야 신라 5대 파사왕 23년, 서기 102년의 음직벌국과 실직곡국 등과 함께 신라에 병합되면서 신라 내물왕대에 이르러 찬란하였던 압독 문화는 역사의 전면으로 사라졌다. 3. 압독국과 암양주. 삼국사기권 제호, 신라본기 제호, 선덕왕 편과 동사기 권제 41, 열전 제1, 김유신 상편에 의하면 김유신이 암양주의 군주로 부임하였다는 기록과 이때 김유신이 마치 군사에 아무런 생각도 없는 것과 같이 술을 마시고 풍악을 잡히며 달포를 지내니 고을 사람들이 유신을 용혈한 장수로 여겨 비방하였다 했다. 이때가 서기 642년 선덕여왕 제위 11년으로 구압독국이 신라에 병합된 후 처음으로 왕명에 의하여 지칭된 신라의 암양주이다. 선덕여왕은 김춘추의 간곡한 청에 의하여 640년에 함락된 대야성을 탈환하기 위하여 김유신 대장군을 암양주에 내보내 군사를 훈련하여 대야성을 탈환토록 명한 것이다. 사실 암양주의 존재는 대야성 탈환을 위한 신라 조정의 명분을 김유신에게 군주라는 직책을 하사하면서 그가 주둔하는 암양 지역을 주로 승격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4. 병영유적의 형상. 암양리에 있는 두룩산 병영유적 사적 제218호에 올라서서 사방을 살펴보면 마치 경산 전역의 큰 고무 물통에 물고기를 가득 담아 놓은 듯하다. 비록 두룩산이 암양읍의 평야지에 자리하고 있지만 사방이 이처럼 탁 트여 한눈에 지형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은 경산 지역 그 어느 곳도 이같지 않다. 삼국시대 신라가 압독국을 취하고 신라의 한주로 암양주라 명명하고 초대 군주로 신라의 대장군이었던 김유신을 군주로 이곳에 파견하였음을 보아도 당시 신라에 대한 암양 지역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지형적으로 당시 암양 지역이 백제와 가장 가깝게 접해 있는 지역 중 하나라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도읍을 감싼 사방이 높고 낮은 산들로 자연적인 성과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과 동서로 길게 뻗은 금호강을 중심으로 연안의 기름진 농토가 군량미를 확보하는데 그 어느 곳에 비해 용이하였고 교통 또한 영남권을 사방으로 연결하는 중심지로 천혜의 자연적인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현존하는 세 곳의 경산 병영 유적 사적 제218호를 살펴보면 세 곳 모두가 4천여 평의 규모로 하나같이 둥근 원의 형태로 축조되어 있으며 그 훈련장의 평면 원지름만도 80여 미터 정도이고 훈련장 평면 축대의 높이 또한 15에서 17미터로 당시 병영 유적은 기존의 비산비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두룩산 두룩이 이 두룩산이 곧 훈련장이라는 학계의 주장 또한 원이란 유래에서 둥글다. 둥그스름하다에서 음을론적 변천이 곧 두룩이라 지칭하게 되었고
이는 곧 당시 신라 화랑을 상징하는 표현이란 설이 있다. 실제 두룩이란 지명은 진량읍 선화사리에 소재한 제3병영 유적 소재 마을이 예부터 두룩이라 지칭하였던 점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 앞에서와 같이 경산 병영 유적은 당시 김유신이 암양주 군주로 있을 당시의 군사훈련장이었다는 구전 기록을 토대로 세 곳의 토성 모양의 축조물을 합하여 경산 병영 유적이라 하였다. 세 곳 유적은 행정구역상 각각 경산시 암양읍 암양리와 내리 그리고 진량읍 선화리에 각각 위치하는데 서로 1.2에서 3.2km 떨어져 삼각형의 배치상을 나타내고 있다. 암양리 유적은 암양리의 중심부 구릉상에 있고 이곳에서 동쪽으로 1.2km 떨어진 자리에 내릴 유적이 다시 암양리 유적에서 동북쪽으로 3.2km 떨어진 자리에 선화리 유적이 있다. 이 세 곳의 유적이 자리한 지역은 금호강 이남의 너른 암양벌의 중심지대로 각각 암양벌을 조망할 수 있는 야트막한 구릉 선단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세 유적 입지의 공통점이다. 먼저 사진 1과 같이 암양리 유적은 얕은 구릉 위에 높이 7m로 토축하고 윗면을 평탄하게 원형 광장을 축조한 것으로 광장의 크기는 지름이 대략 85km, 둘레가 300m가량 된다. 이 광장의 동남쪽에 치우쳐 높이 10m의 외견상 고총 곱은 모양의 토루가 있는데 윗면이 지름 11m의 원형 평탄면을 이루고 있어 이 지역 구전대로 장대 기능의 토루로 갖추었다. 내리 유적은 사진 2와 같이 내리 뒤편의 구릉 정상부에 자리 잡고 있는데 형태와 규모가 암양리 유적과 비슷하다. 이 유적은 구릉 자연면에 약간의 토축으로 지금 80m, 둘레 270m 광장을 마련한 것으로 이 광장의 동남쪽에 높이 15m가량의 토루를 쌓았는데 토루의 동남 부분이 크게 파괴되어 토루의 모습을 잃고 있다. 선화리 유적 역시 사진 3과 같이 구릉 말단부에 높이 10m 토축의 원형 광장 지름 80m을 구축하고 그 북쪽에 치우쳐 높이 2m, 윗면 지름 13m의 토루를 쌓았다. 이 세 곳의 유적은 사진 4와 같이 자연 구릉 위에 얼마간 토축하여 외견상 토성처럼 보이지만 토성으로 보기에는 소규모이고 또 윗면이 평탄하여 광장으로 되어 있고 또 모두 광장 한쪽에 치우쳐 토루가 있는 점에서 이 지역 구전처럼 장대가 있는 군사훈련장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김유신이 백제군의 공격이 급박할 무렵인 7세기 중엽 경암양주 군주로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신라의 군사훈련장이라는 구전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 유적이 군사훈련장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그 이전의 토성을 이용하여 훈련장으로 개촉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조금 다른 데보다 높을 수도 있고 지금 일단 이 주변을 보니까 기반함이 안 보여요. 기반함이 안 보인다는 것은 원래 여기가 언덕이 아니고 성토했다는 증거잖아요. 기반함이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5. 설화 속 암양 주병. 신라 삼국 통일의 염원이었던 암양리 소재 두룩산 유적을 동북으로 두고 길게 뻗어있는 부정리는 옛 사만 시대에는 압도국의 중심 도읍으로 지금은 암양읍의 소재지로서 5개의 부락이 옹기종기 모여 경산시가지와 큰 띠를 이루면서 도시형 주거권을 형성하고 있다. 원래 부적이라는 지명은 신라시대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고 다만 서기 800년경이라고만 전하는데 당시 전무겸이라는 사람의 일가가 이 마을에 정착하면서 부적이라는 지명을 지칭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당시는 신라가 백제와의 격전에 있었던 터라 지금의 암양 일대의 청장년들은 모두 전장에 동원되거나 화랑으로 입문하여 군사훈련에 참여하게 되므로 사실상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룩하는데 이곳 암양의 부정리 일대가 결정적인 기지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부적이란 지명의 유래 또한 암양 유적에서 훈련받기 위해 각처에서 몰려들었던 젊은 청장년들의 가족들이 그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하여 모여들어 훈련장 주변의 마을을 형성하면서 이때 훈련을 마치고 막 백제 공략을 위하여 적진을 향해 떠나는 남정네들을 보고
그의 안악들이 지아비의 무사 귀환을 비는 기원의 장소가 되었는데 이를 두고 지아비가 적진으로 나아갔다 하여 지아비 부자에 나아갈 정을 써서 부적이라 하였던 것이 이 마을의 지명으로 불리게 된 것이라 한다. 또한 이 마을의 안악네들은 사전 6에서와 같이 암양리에 소재한 병영 유적에서 기마 훈련을 하고 온종일 훈련에 지친 말을 목욕 또는 물을 먹이는 데 필요한 곳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막았다는 못을 칭하여 마위지라 하였다는데 이 마위지의 마을의 안악들이 모여 남편들이 적진에 출정하기에 앞서 말을 몰고 이 못에서 남편과 함께 출정하는 말이 전투 중 적진의 소리를 잘 듣고 민첩하게 움직여 남편을 승리하게 하여 살아서 돌아오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의 귀를 씻어주었다 하여 마위지가 또 다른 지명인 마이지란 설도 있다. 6. 암양주 주병과 병영 유적. 신라의 대장군이었던 김유신 장군이 서기 642년 선동 여왕 11년에 암양주의 군주로 부임하였을 당시 암양주의 주민들은 김유신 장군의 생각과는 달리 대장군인 김유신을 반겨주지 않자 이에 김유신은 도리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달포 동안 이를 지켜본 결과 스스로 암양주를 방어하려는 의지가 나타나자 김유신이 이를 긴급히 국왕에게 보고하여 대야성 탈환에 참전하는 정예군으로 인증받게 된 것이다. 삼국사기 김유신전 기록은 곧 당시 암양인들 즉 암양의 청장년으로 구성된 의병들이 곧 신라 김유신 장군의 정예 군사로 편입되었다는 결과로 짐작되며 이어 축조된 암양 지역의 세 곳의 화랑 군사 훈련장은 암양의 청장년들을 훈련하였던 기마장, 궁도장, 보병 훈련장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앞에 부적과 마위지라는 지명에서 이를 짐작하게 하고 또 병영 유적 축조에서 당시 암양인의 우국 충정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다. 7. 신화랑 풍류 체험벨트 사업 추진. 1. 사업 배경. 신화랑 풍류 벨트 조성 사업은 경상북도가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였던 사업으로 3대 문화권 문화 생태 관광 기반 조성 사업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문경 녹색 문화 상생 벨트 문경의 코랄이라 경주 신화랑 풍류 벨트 조성 사업 경주 화랑 마을 등 30개 사업을 43개 지구에 추진하였던 사업이다. 경상북도가 추진한 신화랑 풍류 벨트 조성 사업은 경주시 경주 화랑 마을 조성을 비롯하여 영천시 금호읍 황정리 화랑설화 테마 휴양단지 조성, 청도군 운문면 신화랑 풍류 마을 조성, 경산시 신화랑 풍류 체험벨트 조성 사업이다. 본 사업의 배경은 역사와 설화를 바탕으로 추진한 것으로 경주시는 신라 화랑을 상징하는 화랑마을을, 영천시 금호읍 황정리는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김유신조에 의한 중악산을 무대로 김유신이 중악산에 이르러 삼신을 만나 목숨을 구하였다는 설화를 모티프로 구상한 작품이다. 또한 청도군 운문면 운문호 아래 조성된 운문면 신화랑 풍류마을 조성은 신라의 원광법사가 운문에서 화랑 세속 5개를 설한 설화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경산시는 현존하는 유적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는 경산 병영 유적 정비와 마위지 일대 정화 사업을 중심으로 이를 추진하였다. 이 추진 내용 1. 경주시 화랑마을 조성 사업. 화랑마을은 경주 석장동 동국대 캠퍼스 서편, 김유신 장글로 북쪽, 송화산 자락 28만 8,749제곱미터 부지에 사진 8과 같이 전시관, 공연장, 강연시설, 체육시설, 다양한 체험장과 숙박시설 등을 갖춘 복합 체험형 문화 콘텐츠로 경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으로 여기에는 청소년들의 종합체험시설이지만 일반에도 공개하는 경주의 새로운 문화 관광 콘텐츠로 총 918억을 투자하였다. 이 밖에 경주시는 경주시가지와 송화산 옥녀봉으로 연결된 산책로가 등산로로 활용, 김유신 장군묘, 무열왕릉, 금장대 등 역사문화자원과 연접해 관광객 유치는 물론 경주 시민들에게는 또 하나의 공원으로 자리하였다. 이 영천시 금호읍 황정리 화랑설화 마을. 영천시 금호읍 황정리 화랑설화 테마 휴양단지 조성은 황정리 일대에 57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2014년까지 11만 1,938제곱미터의 부지의 화랑 문화를 현대적 개념으로 사진구와 같이 체험 휴양 레저를 복합화한 화랑 주제관, 그린 스테이션 등을 조성하고 민자 사업인 관광 호텔을 유치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광문화단지를 조성하였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설화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구상한 사업 중 하나이기도 하다. 3. 청도군 운문면 신화랑 풍류 마을 조성.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일원에 29만 7,436제곱미터 9만평 규모로 2016년까지 총 6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사진식과 같이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숙박시설, 공공편익시설 등을 조성하였다. 청도 신화랑 관광지는 연간 2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운문댐 하류보 유원지와 접하고 있으며 운문사로 향하는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변에 위치하고 있어 대구, 울산, 경산 등 인접한 대도시에서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로써 글로벌 정신문화인 화랑정신을 주요 테마로 청도군 산동 지역의 다양한 관광 자원과 연계한 신화랑 관광지 조성으로 3대 문화권 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청도 산동 지역의 관광 요충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경산시 신화랑 풍류 체험벨트 조성 사업. 예, 경산시는 총 사업비 38억 원을 들여 김유신 장군의 병영 유적지인 제1, 2 연병장과 마위지, 총 부지 면적 49,111제곱미터에 조성된 신화랑 풍류 체험벨트는 지난 2010년 문화체육관 광부의 기본계획 수립과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1년 11월에 착공해서 병영 유적지의 잔디마당 조성과 진입로 정비, 마위지 조경 사업 및 조형물 설치 등 일련의 사업들이 3년간에 걸쳐 완공하였다. 본 사업은 마위지 내 김유신 장군 조형물은 일반 장군상과는 차별된 자연석 기단 위에 말을 타고 달리는 장군과 병사의 군상을 함께 묘사하고 장군의 일대기를 스토리로 표현한 부조벽을 설치하고 조형물의 전체적인 높이를 낮추어 관광객에게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일대 LED 조명 등을 설치하여 야간 경관을 밝게 하였다. 3. 투용자 사업 구성비 분석. 사업 개요에 대한 투용자 구성비를 분석하면 표 1과 같다. 표 1을 구체화하면 경산시를 제외한 3개 지역의 사업 추진 목표는 현장성에 앞서 향전 및 지역 설화 등을 근거로 표 2와 같이 이를 체계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구체화하면 경주시 화랑마을은 문헌에 전하는 신라 화랑 정신을 재조명하기 위하여 고전 및 설화를 재구성한 사업으로 이는 역사적 재조명에 앞서 현장 기획 자체가 테마파크 형식으로 조성되었고 청도군의 경우 또한 화랑 세속 5개의 발상지를 크게 부각하여 이를 정신적 산실로 기획하였다. 이와 더불어 영천시 화랑 설화 테마 단지 조성 또한 향전과 설화적 근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세팅타운의 성격을 과감히 적용한 사례로 이는 향후 관광 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부할 수 있는 기획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현창하는 투용자 사업은 무엇보다 현장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동시에 경산시의 병영 유적 일대의 역사적 재조명은 분명 선급을 가려야 할 사안이라는 학계의 지적을 주목하여야 할 점이다. 전술한 바 같이 사업의 우선순위와 역사적 비중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의 경중을 관광 개발 측면에 비중을 더함으로써 정작 신라 화랑의 흔적을 발굴하는 데 소홀한 감 또한 없지 않으며 콘텐츠 부문에서 미흡한 부분을 구전 등에 의존함으로써 자칫 왜곡의 소지가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예산 구성비 측면 예산 투자 부문에서 또한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테면 1,000억이 넘는 경주 화랑마을 조성 계획 대비 경산시의 경우 일대의 3곳의 병영 유적과 마위지, 이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분명하나 이를 축소 평가한 경향이 없지 않다. 이는 동일 사안에 대한 중앙투용자심사위원회의 중용적인 중재와 예산 배분의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8. 경산 병영 유적 역사적 재조명.
전술한 삼국사기 김유신전의 기록과 같이 640년에 백제에 의해 함락된 대야성을 탈환하기 위하여 당시 암양주 일원에는 약 1만여 신라의 화랑과 암양주 주병이 집결하였던 군사훈련장이며 지금까지 남아있는 세 곳의 병영 유적과 부정리 마위지는 신라 삼국 통일을 이루어낸 화랑들의 혼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다. 하지만 문헌 기록으로 남은 사적 제218호 경산시의 세 곳의 병영 유적과 군마에게 물을 먹였다는 마위지만은 역사 속의 단순 설화로 전승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2011년 경상북도의 신화랑 풍류 체험벨트 조성 사업으로 경산시가 38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받았지만 경산시의 자료에 의하면 본 예산으로 병영 유적지의 잔디마당 조성과 진입로 정비, 마위지 조경 사업 및 조형물 설치 등에 불과하였다. 여기에는 보다 적극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먼저 삼국통일 전초 기지 위상 정립을 위해 주변 지역을 이야기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곁들여 당시 전장에 출정하여 유명을 달리한 신라 화랑과 암양 주병의 혼령을 위로할 주모 공간 조성이 급선이다. 이에 대하여 최근 지역에 뜻있는 인사들이 지난 5년 동안 사비로 암양 구곡 화랑 주모제를 봉행하여 왔으나 이후 지지부진한 사유가 지역인과 당국의 무관심에 밀려났다는 자체 보고가 있음을 보아 이는 일부 특정인에 의한 현창보다 국가적인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곧 암양 주병들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고 우국 충정에 대한 역사적 평가이기 때문이다.